이번 신소재공학 실험 영상에서는 SEM 분석 관련 보고서 제출 내용과 조별 발표 업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RD와 보고서 내용과 똑같이 모든 보고서는 이제 서론, 실험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전과 같이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장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실험 결과에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았으면 벌크와 분말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받았을 거예요. 이 두 개를 모두 SEM, PSE, EDS 데이터가 모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는 똑같이 개별 제출이고, 발표 업로드도 조별 제출이고, 그리고 저번과 같이 10분 이내 꼭 준수하셔야 되고, 발표자 중복 절대 안 됩니다. 그 문의사항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제 SEM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고,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제 각 조에 해당하는 파일을 열게 되면 이 벌크와 파우더가 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크와 파우더에 해당하는 이 파일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1조면 1조에 들어가서 뭐 벌크가 되고, 그 다음 파우더가 나올 거예요. 분말이 나올 건데, 이 해당하는 것을 다 들어가려면 이 똑같은, 여기만 파우더가 바뀌었을 거예요. 숫자도 똑같고, 그다음 EDS 파일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미지 파일 중에 홀수는 SE 이미지일 거예요. 제가 저기다 어떻게 판별하는지 설명드릴 건데, 하나는 짝수는 이제 PS 이미지고, 홀수는 SE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워드 파일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한 EDS 데이터가 들어있을 건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E 이미지를 홀수본을 열게 되면, 홀수를 클릭하시게 되면 SE 이미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SE 이미지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이 사진에 해당하는 걸 확인하게 되면 여기 SE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여기가 PS 이미지면 PSE 이미지라고 써져 있고, SE면 SE라고 써져 있을 건데, 이 SE 이미지는 보통 표면이 어떤 형상을 띠는지, 이 표면 형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PSE는 다음에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SE 이미지는 표면 형상에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에서 확인하셔야 될 게, 일단 어디서 찍었는지 나오게 되고요. 한밭 5천이면 한밭대학교에서 뭐 SU 5천에 대한 해당하는 기기를, 여기서 기기명을 입력한 거죠. 여기서 해당하는 기기명을 입력해놓고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속전압을 15000형 kV로 했고, 킬로볼트로 했고, 그 다음에 뭐 해당하는 워킹 디스턴스를 5.6, 여러분들은 이것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율, S 이미지, 그다음 스크롤바, 여기서 해당할 수 있는 게 이 아래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에 해당하는 특성들이 어떻게 찍었는지는 아래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S 이미지랑 배율, 전압, 워킹 디스턴스, 스크롤바, 이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135 파일을 열게 되면, 숫자 135 파일을 열게 되면 이제 여기가 곱하기 200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500배, 그 다음 여기는 1000배로 해당하는 게 파일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도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은 전압과
워킹 디스턴스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이 배율이 일단은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 이 배율에 따라서 이 스크롤 바에 해당하는 이제 범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범위더라도 여기는 이만큼이 200 마이크로면 여기는 100 마이크로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50 마이크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배율을 찍을 때는 여기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여기를 찍었다면 똑같이 돌려서 이 부분에 500배를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1000배를 찍는 거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중심이 되는 부분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게 똑같은 사진을 찍을 거면 이 전압과 그 다음에 워킹 디스턴스 이게 뭐든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PS 이미지를 설명드릴 건데 아까 S 이미지와 PS 이미지는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약간 입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 이미지는 입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S 이미지면 S 이미지보다 약간 평면을 나타냅니다. 약간 평면 상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이 PS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게 시류의 상이 어떤 게 그러니까 몇 종류의 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번 강의에 들으셨다시피 PSE는 이제 원자 번호에 따라서 무거운 게 밝게 되고 이제 가벼운 게 어둡게 되는데 이러한 명암 컨트라스트에 따라서 이 명암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명암을 가지고 몇 개의 종류의 상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PSE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를 모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1500, 9.6 그리고 200, 500, 1000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직접 찍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건데 모니터에 한쪽은 SE 이미지가 나오고 한쪽은 PSE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때는 한 곳을 찍더라도 만약에 샘플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부분을 한 곳을 찍더라도 여러분들은 같이 동시에 SE와 PSE 이미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항상 찍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PS 이미지를 확인하면 시료의 상의 종류, 그러니까 몇 개의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상을 정확히 확인할 때는 앞서 말했듯이 EDS 분석을 진행을 동시에 해주셔야 돼요. EDS 분석을 하셔야지 이제 어떤 성분이 어떠한 양을 띠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확인하셨을 때는 지금 명암 차이가 거의 없죠. 지금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 개의 상을 나타내서 단상인 합금 이거는 알루미늄 합금이니까 알루미늄 단상 합금이라고 알루미늄 금속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EDS 워드 파일을 열게 되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뜰 거예요. 여러분이 스크롤 나르시면 이렇게 1번인 그림이 뜰 거고 2번인 그림이 뜰 겁니다. 각 조마다 모두 다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표를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스펙트럼 세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표에서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엘리멘트, 이 원소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이 원소가 이제 웨이트 퍼센트와 아토믹 퍼센트로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는 이 그램 중에서
어디를 찍었는지, 어느 영역을 찍었던가 어느 포인트를 찍었던 간에 이 그림은 어느 영역을 찍었는지 표시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쪽 부분에 포인트를 찍었고요.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표와 스펙트럼을 얻게 되는데, 이 스펙트럼은 이 알루미늄에 해당하는, 이 시루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픽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피크가 되어 있다, 그럼 알루미늄이 아닌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와 여기 다른 점은 똑같은 시루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는 하나는 포인트고 여기는 지금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왜냐면 이게 단상이기 때문에 이 표하고 스펙트럼은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뭐 인텐시티 정도가 좀 차이 나겠지만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알루미늄 프로퍼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함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찍었는지,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지, 이게 EDS에서 여러분들이 뭐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밖에도 이거는 지금 전형적인 EDS 기본적인 분석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고, 여기서 뭐 심화 분석을 하게 되면, 더 나아가 분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 라인 스캔이나 두 번째는 매핑, 뭐 이 밖에도 더 많은데, 일단 이 두 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나 영역이 아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함량에 대한 조성을 알고 싶다, 조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에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가 뭐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여기 알루미늄이고 Fe 뭐 산소다, 이렇게 되면 점점 여기서 일로 갈수록 산소가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 Fe는 똑같고 알루미늄은 낮아진다. 이렇게 어떤 것을 분석할 때 라인 스캔도 이용하게 되고요. 아니면 매핑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매핑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미지를 전체를 확인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만약에 알루미늄이 이만큼 들어있고 Fe가 이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 산소가 이만큼 들어있게 된다. 이거 해당하는 그림이 세 가지가 나와요. 알루미늄, Fe, 그 다음 산소. 만약에 알루미늄의 분포에 대해서 색깔로 나오고요, Fe에 대해서 이제 색깔로 나오고, 산소에 대해 색깔로 똑같은 그림에 대한 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SEM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벌크 파우더, 벌크를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우더, 분말을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SE하고 PS 이미지를 배율별로 정리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배율에서 200, 200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500, 1000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PSE, SE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구별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나의 표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딱 정해진 양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아볼 수 있도록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EDS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에 EDS 스펙트럼을 보면 EDS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저희는 EDS를 두 가지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역이었는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할 거예요. 한 번에 할 때는 지금 이거와 이 그림이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같은 그림을 이제 1000배에서 EDS를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이 BSE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BSE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어디서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거는 이 BSE 이미지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제 이 BSE 이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스펙트럼을 두 개를 조사를 했나를 확인하실 건데, 하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영역으로 지금 이쪽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PPT 파일이든가 뭐 여러분들이 그림판이라든가 뭐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BSE 이미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이 BSE 이미지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스펙트럼 1이 여기가 어떻게 원소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웨이트 퍼센트나 아토믹 퍼센트, 이 표는 EDS 파일을 정리하실 때 이 표를 그냥 똑같이 정리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도 스펙트럼 2에서 이제 알루미늄이 어떤 함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표와 스펙트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크 파우더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 파우더가 똑같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총 4개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뭐 이러한 형식을 안 따더라도 여러분들 잘 알아볼 수 있게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설명은 여기로 이제 어떤 SEM 데이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짚어드리면 보고서는 이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서론, 실험 방법, 실험 결과 및 결론, 참고 문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양식은 필요 없습니다.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장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뭐 적게 하셔도 되고 많이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실험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이 부분 3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다 가져오실 걸 알기 때문에 이 3가지만 위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디서 갖고 왔는지에 대한 참고 문헌들 꼭 작성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실험 결과에서 벌크와 분말 이 두 가지를 모두 SEM, BSE, EDS 데이터가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 전장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으니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제가 M8동 507-1호에 있고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뭐 문자로 주시든 카톡을 주시든 상관없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SEM 보고서 내용과 이제 조별 발표 업로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